키우다 보면은 동물병원 선택이 참 되게 고민 되게 많이 되거든요. 네네네. 어릴 때 되려면 뭐 예방접종도 시켜야 되고 구충제도 이제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알아보게 되는데 네. 이제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반려다 보면 이제 동물병원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동물병원 선택할 때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사람이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물이 그 사이에서 도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거리도 중요하겠죠. 그런 병원이 거리에 차이가 있다면은 일단 거리가 가까운 곳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병원마다 사실 병원비가 어떤 시설이냐 어떤 거에 따라서 조금 병원비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 동네 병원과 뭐 큰 병원 차이가 있듯이 그 다음에 이제 비용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고려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전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병원 다니세요? 스스로의 병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는 병원이요? 사람 다니면. 간단한 질병은 이렇게 동네 병원 가는데 조금 약간 좀 심각할 수 있다 하는 네. 건 이제 대학병원에 네네네. 이제 잘하시는 분 찾아서 네네네네. 가거든요. 저도 그렇게 다녀요.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네. 동네 병원을 잘 선택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닌 병원이 사실 좋은 병원이거든요. 네.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내가 키우는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니던 병원은 사실 다니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근데 동물병원에 갔을 때 기계가 진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하고 맞는 사람이어야 돼요. 코드가 맞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싫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말이 너무 적어서 싫다고 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 설명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 너무 설명이 적고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나랑 코드가 맞는 원장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원장님들 중에서 내가 조금 더 심각하다면 큰 병원 간다고 얘기해서 말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원장님들은 안 계시거든요. 오히려 가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다닌 병원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 나랑 코드가 맞는 원장님이 가장 좋은 병원이고 그런 병원이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가지 병원을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은데 또 한 가지는 대부분 그런 동네 병원들은 24시간 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제가 다니는 병원도 저희 애들이 다니는 동물병원도 아침 10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가야 될 24시간 병원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미리부터. 만약에 그거를 모르고 있으면은 당황하게 되거든요. 얘가 숨을 왜 이렇게 쉬지? 하다가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나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가고 나서 나중에 후회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런 거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다니는 병원 원장님께 혹시라도 내가 응급 상황에는 어떤 병원으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미리 여쭤보시고 그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나이 들다 보면 뭐 심장이 더 안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보는 행동학 문제처럼 행동학 문제를 따로 또 진료를 받아야 된다거나 이렇게 조금 더 스페셜티 전문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저기 다니시는 네네.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런 병원을 못 찾아서 네.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이사를 가면서 새로운 병원을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어떨 때는 병원이 문을 닫아서 네네.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건강검진을 해보면 원장님 스타일이 나타나요. 다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히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사람이 설명했다고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저 사람이 말하면 나는 정말 이해가 쏙쏙 돼.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죠? 네네네. 수많은 선생님 중에 희한하게 저 선생님 말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한국말인데. 근데 저 선생님 설명하면 이해가 되게 잘 돼.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보고 하면서 이 병원은 나랑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병원을 건강할 때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방은 건강할 때 하는 거고 건강검진도 건강할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진료를 통해서 자기하고 맞는 병원을 미리미리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병원이랑은 연계가 잘 돼 있지만 네네네. 저랑 맞지 않아서 네네네네. 새로 찾게 되면 또 당연히 연계가 안 그럴 수 되잖아요. 보통은 병원에서 한 군데
하나의 병원하고만 소통을 잘하진 않아요. 네. 워낙 2차 병원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 병원 갔더니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병원이 나쁜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네. 안 맞기 때문에 혹시 다른 병원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러면은 다른 옵션들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7년을 다녔는데 여기랑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변했어. 아니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셔야죠. 병원은 신뢰거든요. 네. 그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신뢰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뭐를 해도 계속 내가 만족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의심할 수도 있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 그 피해는 동물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내 맘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가장 적절한 의료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돼요. 노령견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작은 동물병원도 다니지만 2차 동물병원을 그냥 바로 다니는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바로 알아봤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2차 동물병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많은 수의사들이 일을 하잖아요. 뭐 항상 내 주치의를 계속 만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고 물론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이런 의료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지만 사람이 달라지면 또 내가 저 예전 원장님의 이런 의사소통 스타일은 진짜 잘 맞았는데 이 사람은 좀 안 맞고 네. 그런 경우도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 선생님만 볼래요. 근데 저 선생님이 그만뒀어. 그런 것처럼. 근데 동네 병원 원장님들은 바뀌시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동네 병원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병원을 필요할 때 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요.